안녕하세요. 오늘은 키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밉지 않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라탐입니다. 라탐은 꼭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로라타와 약간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옆에 있는 콜로라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로라타 잎은 약간 두껍죠. 라탐 같은 경우는 잎이 좀 얇습니다. 그렇지만 뭐 일반 다육이보다는 두꺼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라탐은 잎이 좀 콜로라타보다는 잎이 좀 길고요. 그렇지만 이 단풍색이 콜로라타보다는 더 라탐이 더 곱게 물이 들고요. 크기도 라탐이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. 그러나 라탐 같은 경우는 이 무름병에 좀 취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.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좀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라탐 같은 경우는 좀 여성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아마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다육이지 싶습니다. 이 라탐 같은 경우는 아주 성장이 좀 빠른 편입니다. 이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느린데 이 라탐은 성장이 강한 편이고요. 이 단풍이 아주 잘 드는 콜로라타 같은 경우는 단풍 들기가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라탐은 좀 단풍이 빨리 들고 그리고 덩치도 더 크고,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름병이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하엽이 많이 져가고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라탐 같은 경우는 좀 무름병이 강하기 때문에 좀 물을 굶겨서 키우고요. 보통 이 가장 취약한 계절이 언제냐 그러면 6월 이후부터 7월 이후 사이에 잘 무너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잘 넘긴다 그러면 또 어렵지 않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다육이는 호베이금입니다. 호베이금 같은 경우는 라탐보다도 더 무름병에 취약한 그런 다육인데요. 키울수록 아주 멋진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록빛 얼굴과 백금이라 그래야 되나? 백금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아주 예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단풍이 들면 이 백금 부분이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친구고요.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지만 제가 그 물 주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. 이 물을 전체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 물 주는 시기를 좀 놓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는데, 이 물을 정기적으로 준다 그러면 이렇게 하엽보다는 좀 덩치를 좀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성장이 느려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작아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격은 좀 높은 편인데요. 일반 국민이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수입 들어오는 그런 품종들과 비교를 하면 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호베이금 같은 경우는 장마 기간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. 장마 기간에는 공기중 습도만으로도 성장이 빠른 편이고요. 이 웃자람이 좀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장마 기간에는 공기중 습도만으로도 충분히 물을 주지 않아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름에도 강한 편이고요. 겨울에도 강한 편이고, 단 장마 기간만 잘 피한다 그러면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병충해는 강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름병만 조심해서 키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 다육이는 홍매화입니다. 제가 홍매화 철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 홍매화 또한 키울수록 아주 멋진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홍매화를 찾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또 아주 오래된 품종이고 아마 재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홍매화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일반 하원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영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화원에서 한번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죠, 호베이나 아니면 라탐처럼 이 무름병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, 이 성장하다가도 바이러스성 질병 때문에 잎이 떨어지는, 하엽이 지는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 그러면 또 어렵지 않게 또 키울 수 있는, 예쁘게 키울 수 있는, 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 전체적으로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고 성장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연두색빛 얼굴이 나오면서 저는
강하게 핑크빛 색감으로 단풍이 들기보다는 이렇게 초록빛 얼굴과 핑크빛 얼굴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일 때 더 예쁜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.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줄기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사가 돼 가지고 결국은 잎이 떨어지고 결국은 고사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홍매화를 키우기가 어렵다 그러는데,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아까 호베이 금처럼 주기적인 그런 분갈이만 해준다 그러면 이 고사되거나 바이러스성 질병이 덜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꼭 살균제를 봄과 가을에 한 번씩은 쳐줘야지만 이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다. 그리고 이 홍매화 같은 경우도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장마와 여름만 빼고는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분갈이 할 때 뿌리가 홍매화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할 때 꼭 이 줄기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. 굵은 뿌리는 놔두고 이 잔뿌리는 어느 정도 제거를 해 주셔야지만 새 뿌리가 나오면서 또 성장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홍매화를 풍성하게 키우려면 꼭 분갈이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버클리금인데요. 이 버클리금 자체도 참 예쁜 그런 품종인데 키우기가 아주 까탈스럽습니다. 이 친구도 무름병이 좀 약한 그런 품종이지만 밉지가 않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이 잘 자라다가도 갑자기 잎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, 이 친구는 이상하게 분갈이를 해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 DNA 자체가 약하게 태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.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도 분갈이를 자주 안 해주면 잎이 많이 말라갑니다. 많이 말라가기 때문에 주기적인 분갈이가 중요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6개월마다 해주려고 그러는데, 작년에 이제 1년을 텀으로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줬더니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.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잎이 떨어지면서 새 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이 잎 라인이 참 예쁩니다. 잎의 변화가 아주 심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물을 자주 주기보다는 잎을 만져서 잎이 말랑말랑 거릴 때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호베이금과 같은 홍매화나 호베이금처럼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자주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살균제를 봄과 가을에 꼭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분갈이 할 때 상토 비율을 많이 넣기보다는 물 배습이 좋은 에스라이트나 마사토 아니면 산야초와 같은 그런 재료를 넣고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물을 줄 때는 한 번에 주는 게 좋고요. 보통 저면가수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버클리금 같은 경우는 저면가수보다는 그냥 물조리개로 작은 물조리개로 화분 물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만 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을 텐데요.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마 기간에는 꼭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 다육이 같은 경우는 홍포도입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잎이 좀 얇으면서 긴 그런 품종이라 그러면, 이 홍포도 같은 경우는 잎이 좀 짧고 통통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성장기에는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요. 이 단풍이 들면 정말 화려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작년에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이 성장을 하거나, 지금 원래는 이런 색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렇게 포도가 익어가기 전 그런 색감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분갈이를 하면서 이 뿌리가 자리를 좀 잡지를 못해 가지고 성장이 좀 느려졌다라는 걸 느꼈는데, 이제 뿌리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뿌리를 잡은 걸 어떻게 아냐면, 뿌리가 멈춰 있다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잎끝이 길어지면서 갑자기 성장을 합니다. 그럴 때는 이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고요. 시간이 지나면서 잎끝이 짧아지면서 통통해진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부분은 홍포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다육이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. 이 홍포도 같은 경우도
분갈이는 1년마다 해주는 게 좋고, 물을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.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무름병이 좀 취약하고 까치벌레가 좀 자주 오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난 후면 또 건강하게 잘 잡으면서 예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고, 한번 상처를 입게 되면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홍포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예전에는 가격이 좀 높았는데 요즘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육이 초보분들이 키우기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까 네 가지 품종은 좀 약간은 키우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홍포도는 그나마 쉬워서 밉지 않은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성장하는 게 참 예쁘게 성장을 하는데, 이 잘 성장하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홍포도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오면 약을 쳐주기보다는 씻어서 새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여름에 강하고 겨울에 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 기간만 좀 조심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고요. 이 겨울에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가장 구입하기 좋은 계절은 3, 4월이고요. 6월 이후에는 홍포도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